국토부시장 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9월 달에 국토부 장관님하고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님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24년 중에 마스터 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를 하고 저희들은 이미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지자체는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발주를 할 거고요.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아마 내년 1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다시 저희 장관님하고 그 지자체 장님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그 선도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방안을 논의를 하고 또 그 지자체별로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수립할 건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분들이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총괄 계획과를 이미 저희들이 지자체별, 도시별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 경기도하고 저희 국토부하고 또 기초지자체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회에서는 저희들이 일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주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고 진솔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또 하신 말씀도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팀 임채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배후 및 현황,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리고 일기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MP 운영 방안,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신도시는 지난 1989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주택의 136만 호의 22.1% 약 30만 호를 그린벨트 외곽의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지어진 대규모 개입도시입니다. 21년부터는 이제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고요. 특히 여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최초 입주일은 92년 9월인데 그래도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용적률은 제일 낮고 그리고 면적은 또 3배 정도 넓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서 당시에 세대당 그 주차 면수가 이게 잘 고려되지가 않아서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래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 국토부도 깊이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부식돼서 이렇게 논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그 노후 배관 교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당시에 그 구조 방식, 건설 구조 방식의 문제로 층간 소음도 좀 심하다는 것도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어서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5월부터 민간합동 TF를 발족해서 피고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차례 정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모인 간담회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행정적,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상설협의체를 지금 3차례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9월 29일에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과 소통을 강화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에 반영하기 위해 신도시별 총괄 기획과들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마스터 플랜 추진 체계를 보시면 국토부가 수립하는 옆에 수립 주체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 계획
합쳐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 기본 방식은 무엇이냐?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함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도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광역교통시설, 그리고 상하수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건지, 그리고 이 단순히 일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미래 도시로서 자족 기능을 갖춰서 향후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성장 동력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시기능 성장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 계획은 이런 정비 사업들의 이제 기본 방향이나 개입 기간, 또 주거지 토지 이용 관리 계획,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의 밀도 계획, 또 이주 대책 등의 주거 안전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하는 게 도시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별표를 보시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도지구라 하면 노후도나 주민 불편, 그리고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 예정구역 중에 우선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선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완료되는 즉시 이 선도지구들을 정비 사업이 바로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도지구 외에 다른 지역들도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주제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은 9월 29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발주를 했고요. 다음 내용들은 이제 정비 기본 방식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리고 또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 이 수립한 마스터 플랜이 법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화 방안들을 마련하고요. 또 이제 기타 제반 사항에 관한 지원까지 용역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은 성남시의 경우에는 22년 10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주를 했고요. 지금 그 외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이게 법적으로 이제 지원이 담보되어야 이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기 신도시 정비 관련 8개 법안이 기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이제 기발의된 법안 내용의 적정성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왜 일기 신도시 정비가 새로운 특별법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까지 분석을 해서 연구 용역과 또 지자체 의견 수렴, 또 주민분들 의견 수렴 통해서 23년 2월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 내용에는 아래 보시면 정비 추진 절차 및 체계, 또 선도지구 제도화 방안, 또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된 제도화 방안, 이런 이주수요 관리나 순차적 단계적 정비와 관련된 제도화 방안까지 담길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기획과를 통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민간합동 TF에서 협력분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그 협력분과에는 각 신도시별 총괄기획과 분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 총괄기획과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주민참여기구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월 1에서 2회 정도는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총괄기획과가 수렴하는 자리를 각 지자체에서 여건에 따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여기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민간합동 TF 회의에 참석해서 국토부에 어떤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에도 이 총괄기획과 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마스터 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에도 자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MP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그리고 또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24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논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수립 용역에 계약하고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11월에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것들을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통해 소상히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에는 지자체별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하고요.
그리고 2월에는 특별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 중에는 계획에 따라 마스터 플랜과 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일단 그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가 그 권한이 있는 건가? 첫 번째로 정비구역 관련해서 이 권한이 누구냐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기 그 PPT를 보시다시피 정비구역을 선정하는 것은 고양시 지자체 권한입니다. 다만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고 서로 이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위 개념이 그 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수립하는데 좀 가이드라인을 주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말씀 주신 정비구역 선정은 지자체 권한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궁금한 게 그 일반인들은요, 이게 지금 선도지구라는 게 일기 신도시가 지금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한 곳인지 각 신도시 5개에서 각각 한 곳인지 그게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냥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그럼 몇 개를 지정한다는 건지 이거가 지금 궁금한 거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선도지구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선도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해내고 오늘과 같이 이제 주민분들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를 열 거고요. 저희가 지자체 이제 그 도시국장님들과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그 지자체에서 주신 의견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전에 저희가 PPT에서 발표드린 것처럼 다음 주 그 국토부 장관 5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정확한 내용은 결정돼서 정확한 내용은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정확하게 이게 5개 신도시다 아니면 어디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내년 중에 자체 선도지역을 하겠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도지구는 국토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고양시 자체적인 선도단지라고 현재까지는 같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개념과 단지 개념을 좀 구분을 좀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내년 3월경에 아마 이제 공모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2-3개 정도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공모에서 투명하게 단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기초 현황 분석을 먼저 좀 들어갈 겁니다. 기초 조사를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즉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비례율이 얼마나 나오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민들 간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냐 그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안전 진단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컨설팅 개념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적인 요건이 충족돼서 그 기준에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금년 12월 말에 이제 안전 진단에 대한 기준 그 내용이 발표가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좀 상세한 추진 일정을 잡아서 또 각 매체를 통해서 정확히 다시 전달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금 고양시에서 단지 개념이랑 지구 개념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선도 단지를 2개에서 3개 단지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촌 1, 2단지하고 백마 1, 2단지 이렇게 4개 단지가 통합으로 지금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통합으로 추진하는 단지는 선도 단지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 내용이
안전진단의 비용을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공모 그 어떤 그 평가 지표라든지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 지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이랑 논의 좀 한 다음에 그 지표에 대한 뭐 투명성이나 이거 따져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통합단지라든지 또는 뭐 PC 구조로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후도가 가장 심한 백성 5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1호 이제 30년 경과된 그런 단지도 있을 거고, 다만 그걸 모든 걸 열어놓고 아마 이제 지표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그 참여 의사가 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그 평가 지표를 만들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까지도 저희들이 비용을 저희들이 되는 걸로 일단 그 선도 단지로 됐을 때 한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35개 단지 정도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운영하기엔 분명히 한계성이 있을 거고요. 가지고 우선은 선도 단지에 한해서 그 정도 컨설팅을 해보면은 유사 단지들이 그 3개가 표본이 돼서 아마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비율이나 이런 게 추가 분담금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대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 선도단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좀 더 고민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그 안전진단 폐지한다는 대선 공약인 30년차 안전진단 폐지 이행에 대한 상세 계획이 있는지랑 이번 정부에서 공약이가 이제 국경화된 안전진단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지난 이제 8월 16일날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중에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 합리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높아진 주거 환경 수준을 고려해서 구조 안전성을 좀 낮추고 비중을 낮추고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에 대한 배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또한 또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그 항목별 배점에 대한 하향 권한도 더 확대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연내 발표하기로 이제 했고요. 아마 이 연내 안전진단 제도가 좀 개선된 내용이 반영이 되면은 일기 신도시 특히 뭐 일산에 있는 단지들도 크게 안전진단 그 규제 완화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기 신도시 자체가 원래 계획도시로 각 구역별로 주거, 상업, 공원, 학교 이게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택지 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거창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안전진단 폐지하고 최대한 빨리 조합을 설립하게 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부채나 통해서 도로 및 상하수도 확충을 계획을 하는 게 더 주민들 요구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마스터 플랜을 정부에서 수립한다고 해도 절대 사업이 늦어지는 점은 아닙니다. 통상 절차가 그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국토부의 도시정비 기본방침이 수립되고 나서 지자체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 플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원래 이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동시에 수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꼭 지자체가 수립을 해야지 정비계획을 이제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수립할 도시정비 기본방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터 플랜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산 같은 경우는 한 7만 호,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약 10만 호 정도 이렇게 주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 이런 마스터 플랜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만약에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
이주 수요 때문에 오히려 이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혼란이나 교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도 원하시는 바가 그 단순히 아파트가 더 재건축돼서 뭐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반 시설이 더 확충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상하수도도 더 필요하고요. 또 도로도 더 필요하고요. 또 지금 뭐 일반적인 뭐 도로, 학교, 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뭐 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더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야지, 그냥 단순히 아파트만 더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도시를 다시 더 주거환경이 좋고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과정이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터 플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걸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노후도 시급성을 고려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산 내에서도 단지 간 준공연도 차이가 기껏해봐야 2, 3, 4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노후도랑 시급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단지를 지정할 건지랑, 그리고 만약에 선도지구가 안 된 단지들하고는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선도단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도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도라든지 시급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좀 참여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자체랑 같이 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선도단지가 아니더라도 특별법이나 뭐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은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단지가 아닌 단지들도 법이라든지 또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진단에서 바로 이제 조합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도시들도 정비 사업을 하려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고양시에는 여기 이제 그 일산 신도시에 관한 도시정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일산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하려면 그 고양시에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5개 신도시가 몇 년 짧은 기간에 걸쳐서 동시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 시에 같이 도래하는 겁니다. 멤버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일시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그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 도시와의 광역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시 자체만으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앞서서 도시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고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5개시가 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토부에서 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려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려면 다시 또 한 2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국토부 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4년 이상이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불편도 많고 한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년 안에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 하면은 4년 이상 걸릴 거를 기간을 반으로 단축해가지고 같이 도시정비 기본방침과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수립해가지고 24년까지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최대로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하고 이 밑에 절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24년까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요. 이 밑단에 있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부분도 지자체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주민들께서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참여도라든지 호응도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국토부나 고양시 때문에
이 사업이 뭐 늦춰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도록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민 참여 기구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고양시 주민들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아까 뭐 얘기가 나온 뭐 추진준비위원회나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만 주민 참여 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점을 좀 한번 고양시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선정을 했고요. 저희 또한 그 밑에 지원팀이라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과 또 의회 그리고 그 지역 전문가분들 이렇게 또 구성을 할 거고요. 아직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그 주민 대표 이제 이분들을 이제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참여할지는 좀 더 시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 MP나 저희 그 지원팀이 하는 역할이 겁니다. 현지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 의견 소통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는 어느 추진위원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주민들이 모두가 참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게 저희들이 뭐 야간 시간대나 휴일 시간대에 한계가 있을 거고 평일날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가지고 그거 운영하면서 주민들하고 좀 더 얘기해봐서 필요시는 뭐 야간 시간대나 휴일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장 좀 많이 하려 해가지고 충분히 그 의견 좀 들어서 그게 반영이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그 이 도시정비계획 부분에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대선 공약, 그 다음에 지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선도지구 지정, 뭔가 이런 어떤 타이틀이 계속 바뀌면서 주민들이 좀 많이 혼란해하는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선도지구 지정으로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모이신 일산의 일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도 뭔가 선도지정 그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만큼 자기들한테 유리하겠다.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거나 그 후속에 대한 어떤 그 타임프레임이나 아니면 마일스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진짜 그 맨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그런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베네핏이 있든지 아니면 그 후속에 대한 다른 단지들도 어떤 계획으로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구체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계속 마스터 플랜, 선도지구 지정 이런 그 좀 달콤한 어떤 언어적인 유의처럼 이렇게 제시되고 그 다음이 없으니까 너무나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요번 이 자리에 참여한 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먼저 24년에 지정이 되겠지만 먼저 이제 지정이 되는 단지 또는 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착수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단지나 나머지 지역들이 사업이 절대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이제 아파트가 돼가고 또 노후나 또 주민 주거 환경이 불편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게 뭐 시범 단지 성격으로 어디 한 군데 선도지구만 하고 사업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선도지구가 아닌 단지들도 사업 시기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정부나 지자체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특히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은 이 특별법은 뭐 선도지구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지에 또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까 자료에서도 보지만 여당 야당 해가지고 8개의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 2월에 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그게 일단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게 24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이걸 준비하겠다라는 의미는 크지만 우려스러운 거는 또 이게 질질 끌다가 또 다른 부분으로 악용된다 그러면 사실 기다렸던 마음하고 다르게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강력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관철되지 않으면 또한 그 마스터 플랜하고 관계없이 그 지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준비라든지 백업 또는 어떤 그 정부에서
국회하고의 어떤 교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8개 법안이 총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8개 법안이 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적용 대상도 다르고 적용 효과도 다르고 또 사업 절차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짜로 사업이 착수 가능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정말 사업이 빨리 되고 또 진짜 사업이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내년 2월까지니까요. 지금 거의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밤새가면서 특별법 다 8개 법안 비교도 다 끝내놨고요. 또 최적의 특별법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2월에는 발의가 되도록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국회랑도 적극 교류하고 있습니다. 8개 법안 이제 주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위가 될 텐데 그분들이랑도 적극 교감하면서 저희 특별법에 대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2월에는 꼭 나갈 수 있도록이 아니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C 구조랑 RC 구조가 섞여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지금 RC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연한이 돼야지 이제 정비계획 위반 대상지에 선정이 돼서 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PC 구조 같은 경우는 20년입니다 기한이. 네, 근데 저희 같은 단지가 총 10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동, 그러니까 756세대는 RC 구조고 360세대는 PC 구조인 그런 약간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데가 거의 한 60% 70% 이상이 PC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도 굉장히 많고 저도 307동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진짜 여기서 어떻게 계속 지내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누수라든가 곰팡이 있고 말도 못하게 진짜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안전진단 신청을 하려고 한번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머지 RC동들이 저희가 95년 사용 승인이다 보니까 아직 연한이 한 2, 3년 정도 남았습니다. RC 구조 같은 경우는. 근데 PC 구조는 이미 20년이 넘어갔는데 이거를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307, 308, 310동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동은 신청을 못하면 이게 또 단지가 재건축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PC 구조인 데들은 더 그러면 RC 구조가 2, 3년을 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미 자기네들은 그게 20년 연한이 넘었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연내까지 안전진단 합리화를 좀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려를 좀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PC 구조인들이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신청을 하려면 저희 단지가 다 같이 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요거 좀 이런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늘 간담회의 목적이자 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반영해가지고 12월에 안전진단 기준을 합의할 때 꼭 이런 부분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이런 의견을 저희도 오늘 같은 자리에서 주셔도 좋고요.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테니까 이런 저희가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정책 만들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하고 기본 방침도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기본 계획도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다음 단계인 안전진단도 주민들 동의 요구에 따라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요. 돈도 걷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도 기본 계획은 좀 러프한 걸로 알고 있고 정비 계획은 그 단지에 맞는 디테일한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러프한 계획도 2년이 걸리면 그 정비 계획은 그 이상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기본 방침에다가 그 우리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을 좀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본 계획이랑 그 기본 방침에서 아무리 무슨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랑 그 계획을 수립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전 진단을 했는데 재건축이 불가하다라고 판정이 나면 그 계획 자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재개발처럼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되면 안전 진단을 제외할 수 있게끔 꼭 특별법이나 뭐 다른 그 법이 아니더라도 기본 방침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일기 신도시는 워낙 그 다수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시겠다고 한 그 언론 기사를 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이제 구단지 같은 경우는 노후 배관을 최근에 교체를 했었는데 그 노후 배관 교체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꼭 관철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 이런 주민들의 이제 불편한 부분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걸 해소하지 않고 미루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의 안전진단 검토할 때 좀, 만약에 안전진단 폐지가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됐을 때, 과거에 보니까 기사 찾아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미 안전진단 신청한 단지는 개정되기 전에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일산 같은 경우는 백성마을 5단지를 비롯해서 몇 개 단지가 지금 예비 안전진단 신청을 했는데 그런 단지들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끔 이번에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신 안전진단 기준 완화할 때 그런 내용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시에서 국장님께서 안전진단비 지원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건축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안전진단비 걷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성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카톡방이나 아니면 지역 언론, 아니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좀 일기 신도시는 지금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내에 따로 블로그를 만들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이렇게 일반 주민들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정부에서도 관심을 더 이렇게 쏟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시지만 이게 또 그간의 과거 상황들을 보면 흐지부지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게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대로, 그리고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좀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 기능도 좀 같이 추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권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92년 아마 9월달 아까 일산 신도시가 처음 입주했다고 했는데 그때 백마마을에 입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요.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는 일산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제일 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하고는 좀 약간 좀 상이한 내용이지만 규제 지역에 대해서 좀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강촌마을 1단지에 사는데 지금 30년 됐어요. 이거 쓸만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는 지금 다 추진위원 관련된 분들이 지금 대부분 나오신 것 같고, 내가 신문에 일기 신도시 왜 지금 퇴보하느냐라는 식으로 플래카드 붙인 데를 보니까 분당도 보면은 이게 다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다른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까? 지금 30년 돼서
아파트 난 멀쩡해요. 간단한 그 집에 내부 인테리어 하면은 2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2억 이상 저 분담금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재건축하는 건 난 찬성합니다. 찬성한다고 우리 저 백마마을 그 통합 재건축에 신청을 했어요.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그 저 마스터 플랜이 왜 필요하느냐? 아니 그거를 묻는 그런 황당한 질문이나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내가 저 12층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은 내가 오르락 내리락 때 기다리는 시간이 별로 안 느껴서 아주 쾌적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게 지금 30층 아파트층으로 된다. 이러면 나는 몇 분을 도대체 기다려야 될 것이냐. 이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나는 잠잘 적에. 그래서 이거 과연 다른 거냐.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값 상승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개 단지에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국토부가 그 다음에 언론이 완전히 부풀려가지고 엄청나게 국토부를 까내는데 그러면은 국토부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 이 소소한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믿고서 이 정책을 기다려야 되느냐. 국토부가 국가가 중심을 잡고 이거는 도대체가 30년 만에 자기가 아파트를 때려 부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50년 100년은 가야지. 그러면 앞으로 만드는 그 새로운 아파트는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정부 정책을 다 찬성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100% 국토부가 마스터 플랜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하도 시달리니까 지금 1년 반, 2년, 2024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 이것도 택도 없는 얘기 같아요. 일반 백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전문가 아닌데 일반 백성이 그러니 국토부에서 말이죠. 정확하게 과연 지금 여기 신도시가 그러면은 서울에도 40년, 50년 된 그 재건축 준비하는 데가 많다 그러고 지방에도 30년 넘는 데가 많다는데 솔직히 그 지역 이기주의, 그 단지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기 신도시만 나 일기 신도시 주민이에요. 여러분들 나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안전진단 쫙 걷어보니까 계속 안전진단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국토부나 정부는 사실 표 때문에 지금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해줬다. 그러면 전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전국 자체에서 바보예요? 그 사람들도 안전진단 완화에다가 그러면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건설에서 판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각자 주민들 기존 지금 30평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분담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건설회사로 가는 겁니다. 건설회사. 그러면은 이 돈 없는 주민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금리가 또 내릴 수도 있지만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금리를 부담해가면서 내든지 아니면은 외곽으로 쫓겨가든지 평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솔직히 우리 각 주민들, 국가 주민들 이제 아파트 지금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이 자산 불려가서 지금 몇 배씩 지금 이거 정말 이런 말씀을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공격하세요. 선생님 말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 선생님 요점만 이미 무슨 잠깐만요. 하시라고. 선생님. 그런 거는 따로 만들어서 하세요. 따로 만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토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국토부에서 명심하세요. 지금 현재 주민분들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이런 거창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사는 이제 주부로서 이제 엄마로서 느끼는 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단지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거 환경이 내가 살만하다, 살만하지 않다, 이건 너무 썩었어, 아직도 너무 좋아라는 거는 어떤 개별 차이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2년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32년, 2042년에 우리가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 것인가. 지금 비가 와도 비가 다 새요. 지금 저희 집은. 왜 집값 떨어질까 봐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는데 저희 탑층인데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말도 못해요. 애 방에 곰팡이가 치고요. 그 벽지로 계속 덮기는 하지만 주거이 정말 열악해요. 근데도 인테리어를 저희 지난번 7천만 원도 넘게 들여서 했어요. 이게 과연 2022년에 합당한 집일까요? 북한도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아요.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집에 곰팡이 하나 없고 깨끗한 집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덜컹거리고요. 창피해서 침 고는 것도 정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좀 깨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32년, 42년, 어쩌면 52년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요, 제가 가서 우리 이거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말을 해도 주민분들한테 제가 잘 기초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마을 주민들을 그 수천억짜리 아파트 합합니다. 수천억이죠. 앉혀놓고 얘기를 해서 설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국토부에서 이런 좋은 환경이 있으니 우리 동의서 쓰자고.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있는 TF팀을 방문을 드려서 여쭤봤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있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확정된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나는 주민들 앉혀놓고 동의서를 쓰라고 얘기는 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환경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된 정보라도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라도요, 이렇게 자세하지 않아도 좋아요. TF팀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이 좀 주민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화역 인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거창하게 낮에 하신다고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오늘 연차를 내고 왔거든요. 근데 다 힘들게 사세요. 실은 여기 일산 사시는 분들 다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 좀 주민분들과 좀 맞출 수 있는 어떤 시간에 주말이어도 좋습니다. 구청에서요, 저희는 아파트가 낡아서 커뮤니티 센터도 없어요. 주민 20명도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저희 성저마을 3단지에는. 그러면 가까운 구청이나요, 무슨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이런 어려운 내용 잘 몰라요. 할머니들 잘 모르십니다. 그 TF 직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몇 가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이렇게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지단 신청 단지 불이익 보지 않게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 주신 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기준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소통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괄기획사가 선정이 돼서 아마 오늘과 같은 자리와 비슷하게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MP 총괄기획과를 지원하는 팀도 운영하실 거고,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유사한 소통의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이제 좀 참여해 주셔서 세심한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년 이상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 통해서 앞으로 30년 사셨는데 노수가 생기거나 주거 환경이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이제 저희 국토부랑 고양시가 같이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최소한 2년은 필요한, 4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시급한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 주신 것처럼 많이 답답하시고 할 텐데, 지금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도시를 이렇게 정비한다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답답하시고 할 텐데, 일단은 내년 2월 달에 이제 특별법안이 저희가 아까 연구를 해서 이제 발의를 할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 안에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이 다 거의 다 아마 포함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주민 의견들이 수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도 아마 많이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고양시에도 바라건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고양시에서 좀 나서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저희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또 앞으로 하겠다는 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고 그래서 그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그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도 잘 듣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도 잘 수렴해가지고 확실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